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 지역에서 요양보사 교육원도 하고 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센터, 장기양보험기관, 평생교육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바우처 사업을 할 때부터 교육사업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횟수로 한 14년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저는 나름대로 초창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쭉 해오면서 보람을 가지고 저희 양성되는 인력들을 마치 저희 분신처럼 그렇게 해오고 정말 저는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업력은 짧기는 하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요양보호사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해야 될 일들은 많아지고 갈수록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갈수록 평가는 점점 더 수준은 높아지는데 근데 이제 과거 10년 동안 요양보호사 교육비는 한 번도 조정이 되지 않았고 또한 인건비는 계속 15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은 문제가 많아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인식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치매교육이나 요양보호사 관련된 역량 강화 과정들이 다 공공기관에서 해가고 있고 점점 더 저희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수준 차이도 있고 열심히 하는 기관도 있고 조금 부족한 기관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업의 성과는 인풋 대비 아웃풋인 것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얼마나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지원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요양보호사 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교육원을 1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 과정 중에 2010년 4월 26일 이후에 요양보호사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수준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도록 개선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근간에 요양보호사님들의 이런 과거 10년 동안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90% 이상 이렇게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요양보호사님들과 또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센터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장기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질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시설, 노인요양시설을 현대판 고려장, 또 저희 제가 방문요양기관들을 파출사업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수급자의 어떤 이런 욕구들도 신체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 정도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비스 질 관리, 그래서 장기요양 2차 개념, 2차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혁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재 방문요양과 목욕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무교육,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직무교육 2014년부터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받고 있지 않는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평가해서 감점을 받더라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직무교육을 안 보내겠다, 이런 기관들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나 특히 방문요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요양사들은 직무교육에서 전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과 주간보호와 또 가족요양사들까지 직무교육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를 했죠. 하지만 치매 교육 받기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매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 기관에서는 한 달에 2명밖에 치매 교육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치매 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민간에서는 치매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노동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므로 건보공단에서만 치매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2명밖에 보낼 수가 없고요. 신청하고 1분도 안 돼서 마감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의 주요감보호센터라든가 치매 전문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치매 요양보호사를. 그러면서 무슨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력을 지금 제대로 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호스피스 영역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국민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대부분은 방치된 채 이제 죽음을 맞이하든가 병원에서 의료비만 과다 지출하다가 사망을 하든가. 호스피스 영역이 2015년 7월 15일부터 이렇게 완화 의료용 포괄 간호 서비스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호스피스 교육은 지금 현재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교육을 보면 한 10회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이제 11월에 한 번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 번밖에 올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회 정도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거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2차 호스피스 교육에 참여했는데 충남 대전 지역에서 교육이 있을 때 참여를 해봤습니다. 50명 중에 1명만 대전 지역에서 오신 분이고 나머지 49명이 서울 경기 지역과 타지방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실습도 거기서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60세가 넘은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있는 다 60세가 넘은 분들. 그래서 실제 호스피스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과연 이 호스피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병원의 재활 병동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을 돌봄 인력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재활과 관련한 어떤 컨텐츠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직무 교육에서도 1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되어 있지 이런 재활과 관련한 영역의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력들이 그럼 재활 병동에 가서 재활 환자들을 얼마나 돌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에 요양지도사 과정이라든가 케어 매니저 과정이라든가 장교양 전문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국가 자격을 신설을 해서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교육 체계를 좀 더 전문화하고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관리사 과정이라고 과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양 지도사 과정이나 요양 분야에 이런 전문가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과 요양의 교육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실무자들과 좀 더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 있고 신중하게 진행을 해 나가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도요. 요양보호사님들이 사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런 교육과정이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이런 것들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교육을 받는 것만큼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지 지금은 그런 체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대부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인 가운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이게 배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보수 교육을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체계 있게 이렇게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개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교육을 받을 때는 이 교육을 경력과 수당으로 인정을 해줘야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요양보호사 인력이 좀 더 질 좋은 인력이 됐을 때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답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보호자에 대한 교육, 수급자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또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 요양보호사 이런 감정 노동에 대한 대처 방법, 좀 더 통합적인 교육 과정들이 이게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한 강의법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처럼 요식행위의 이런 교육들이 아니라 좀 더 현장에서 필요한 돼야 될 것으로 사려듭니다.